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밤을 새워도 버틸 수 있었고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일보다 사람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힘으로 버티는 게 쉽지 않다. 오늘 손자병법의 한 문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내놓습니다. 힘을 더 쓰지 말고 힘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볼 구절은 이 문장입니다. 이근대원 이일대로 이포대기 차치력자야. 뜻은 이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적이 멀리 오기를 기다리고 편안히 있으면서 적이 수고로워지기를 기다리며 배부른 상태로 적의 굶주림을 기다려라. 이것이 힘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 말은 싸움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말입니다. 손자가 말한 이기는 법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긴다고 하면 더 강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견디고 더 크게 버티는 것. 하지만 손자는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힘을 더 쓰지 말고 힘을 남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보다 자리를 지키고 먼저 치기보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손자의 전쟁에는 무모한 돌진이 없습니다. 늘 바쁜 쪽이 먼저 지치고 늘 움직이는 쪽이 먼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를 끝냅니다. 누가 더 멀리 왔는지, 누가 더 피곤한지, 누가 더 조급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쪽이 결국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법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손자의 전쟁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생 후반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는 앞서 달릴 필요가 없고 모든 싸움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자가 말한 이기는 법이란 끝까지 남아있는 법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오게 하라.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라는 말도 뒤로 숨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괜히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자기 리듬을 잃습니다. 남이 바쁘면 같이 바빠지고 남이 조급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지치고 내가 먼저 멀어집니다. 손자는 이 흐름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이 나에게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기본 자리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멀리 오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서두르게 하고 무리하게 만들고 스스로 힘을 쓰게 합니다. 이때 이기는 쪽은 늘 같은 쪽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버틴 쪽, 자기 자리를 지킨 쪽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남의 인생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 속도로 지켜보고 있으면 상황은 언젠가 내 앞까지 와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첫 번째 전략은 앞서 나가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한 직장에서 늘 먼저 나서던 분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먼저, 일도 먼저, 책임도 먼저 떠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분에게만 일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분은 지쳐버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나서지 않았고 자기 역할의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일은 고르게 분배되었고 그분은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움직이지 않은 선택이 힘을 지켜준 사례입니다. 손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편안히 있으면서 수고로움을 기다려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쉬라는 말도 아닙니다.
손자가 말한 편안함은 준비된 상태의 여유입니다. 이미 정리해 두었고 이미 대비해 두었으며 괜히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늘 수고로운 쪽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항상 급하고 항상 바쁘고 항상 뒤쫓깁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합니다. 손자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수고로움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사람은 쓸데없이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지금은 가만히 버팁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탁에 당장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늦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숨을 고르는 사람만이 오래갑니다. 손자가 말한 편안함이란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이 쉴 틈 없이 빽빽했고 전화와 메시지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네요. 반면 또 다른 분은 일정을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필요 없는 모임은 줄이고 중요한 일만 남겼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쪽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배부른 상태로 굶주림을 기다려라. 이 말은 더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충분할 때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판단이 흐려집니다. 조급해지고 서두르고 괜히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한순간에 허물기도 합니다. 손자는 이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지금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 판단은 차분해집니다. 괜히 급해지지 않고 괜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굶주린 쪽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뒤처질까봐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을 다 써버립니다. 인생 후반에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뤘고 이미 많은 것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채우기보다 지금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손자가 말한 배부름이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다시 채울 수 있었고 잠깐 지쳐도 금세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한 번 지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한 번 상하면 관계도 오래 갑니다.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힘의 관리입니다. 더 열심히보다 덜 소모하는 법, 더 빨리보다 더 오래 가는 법, 손자의 이 말은 바로 이 시기를 향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괜히 멀리 나가지 않고 편안히 있으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지 않고 배부른 상태에서 조급해지지 않는 삶. 이 세 가지는 인생 후반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싸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요구에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힘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략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로 들립니다. 인생 후반 우리가 이 말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이기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긴다는 말을 힘을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밀고 더 크게 주장하고 더 오래 버티는 것. 하지만 손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힘을 쓰는 순간
힘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힘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껴 쓰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싸움에 응답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 한 발 물러서고 지금 쓰지 않아도 될 힘은 남겨두는 것. 이 태도가 결국 사람을 오래 가게 만듭니다.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이김이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이 말이 더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앞서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과하게 쓰고 있습니다. 체력, 감정, 책임감, 손자는 이 세 가지를 아껴 쓰라고 말합니다. 힘을 아끼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앞서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지금 리듬을 유지하고 지금 가진 힘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오게 하고 편안히 있으면서 수고를 기다리고 배부른 상태로 조급해지지 않는 삶. 이것이 인생 후반을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